지난 시간에 우리 그 적산하고 견적 앞부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오늘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서 개요까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 하게 되는 것은 각 공사별 물량 산출이 있죠. 계산 문제. 오늘부터 이제 하는 게 계산 문제입니다. 그 계산 문제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계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조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이게 평면입니다. 평면일 때 이게 이제 가로 길이가 이래서 10m 그리고 세로 길이가 5m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평면상에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면적을 우리 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거에 대한 면적을 구하세요 하고 만약에 물어봤다. 그럼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되죠. 그러면 10m 곱하기 5m 하면 되죠. 그럼 얼마죠? 50. 단위가 미터 곱하니까 뭐죠? 제곱미터. 여기까지 되나요? 되죠. 여기까지 되면 뭐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돼요. 뭐 적산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돼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이건 면적이고 최적, 부피 들어보셨죠? 만약 그걸 구하라 그러면 여기 한 면의 길이가 1m, 여기 한 면의 길이가 1m, 여기 높이가 5m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이건 면적이 아니죠. 이건 뭐죠? 최적. 이건 최적이 됩니다. 최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러면 1m 곱하기 1m 곱하기 뭐죠? 5m. 그럼 얼마죠? 5 세제곱미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위가. 여기까지 가능한가요? 뭐 이게 다예요. 회계보다 훨씬 쉽지 않아요? 회계보다 어려워요? 예. 회계할 정도 되면 시설개론의 계산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1평 구조편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이쪽 부분 적산하고 견적 부분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정도 부분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뭐 약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뭐 이 정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쉽지 않아요? 예. 뭐 다예요. 다예요. 그래서 되게 계산 문제 나오면 적산 견적 나오면 와, 뭐 우리 뭐 견적 뽑고 한다는데 그거 야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해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한번 보시죠. 교재 부분에다가 지금 했던 거 한번 적어 놓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또 우리가 생각이 또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488페이지까지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재료에 대한 단위 중량부터 할 차례 맞죠? 단위 재료 중량 부분 이거 안 했죠? 이 부분 안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단위 재료 중량에 가로 5번 부분이 보시면 12회 그 다음에 14회, 16회, 24회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나와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렇게 보시면 재료의 단위 중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물 부분이 나오는데 물이 24회 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물 부분 하나 체크하시고요. 물의 단위가 중량이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 있죠. 1세제곱미터당 얼마란 얘기예요? 1000kg. 1세제곱미터당 1000kg이라고 얘기합니다. 1000kg. 이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 1세제곱미터를 무게로 재니까 얼마 나왔다는 얘기예요? 1톤 나왔다는 얘기예요. 킬로그램으로 얘기하면 얼마다? 1000kg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시멘트 나오나요? 시멘트도 24일 때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도 얼마? 1500kg 된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래서 1세제곱미터당 얼마? 1500kg.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르 나오나요? 시멘트 모르타르가 1세제곱미터당 또 얼마죠? 2100. 이것도 24일 때 나왔어요. 이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묵은 콘크리트라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 묵은이라는 얘기는 철근이 뭐죠? 없다는 뜻입니다. 철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라고 하고 1세제곱미터당 얼마죠? 2300kg 이라고 얘기합니다. 2300kg. 이 수치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자체를 가지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철근 콘크리트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철근 콘크리트가 12회, 14회, 16회, 24회 계속 같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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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제곱미터를 가지고 최적을 무게로 재니까 얼마 나오더라? 2400kg가 나온다. 그럼 톤으로 얘기하면 얼마죠? 2.4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게 기둥입니다. 기둥.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의 무게가 얼마냐? 기둥의 중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둥에 대한 중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중량. 그러면 우리가 구한 건 뭐죠? 최적이죠. 중량이 아니죠. 물어본 게 뭘 물어봤냐면 중량을 물어봤으니까 항상 뭐냐면 물어보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고 그 물어보는 걸 가지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물어보는 거는 중량인데 최적을 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게 중량입니다. 중량은 킬로그램이나 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량을 물어봤으니까 중량 어떻게 구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최적은 알고 있죠. 이게 바로 최적입니다. 최적은 1m 곱하기 1m 곱하기 5m 하면 돼요. 이러면 기둥의 최적은 나와요. 근데 무게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 최적 중량은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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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제곱미터당 얼마라고 무게를 재니까 나왔어요? 2400kg. 2.4톤인 게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 자체 곱하기 하고 단위 최적 중량, 즉 2400kg per 세제곱미터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세제곱미터당 이거라고 했으니까. 되나요? 그래서 이 최적에다가 이걸 곱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단위 최적 중량. 그래서 단위 최적 중량이라고 하는 것을 외워야 최적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중량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곱하면 여기 세제곱미터 약분되면 남는 건 킬로그램 되는 거 맞죠? 그럼 2400에 5를 곱하면 얼마죠? 12,000이죠. 그러면 12,000kg이지만 톤으로 바꾸면 12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1000kg이 몇 톤이에요? 1톤이니까. 이건 아시나요? 예, 그렇게 돼요. 간단하죠? 그럼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느냐? 한번 볼게요. 16회 시험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16회, 이거는 이제 표준품셈이라 그래서 적용하는 기준인데, 우리 앞에서 했던 부분 중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거는 시멘트 벽돌의 할증률은 3%로 한다. 시멘트 벽돌의 할증은 3% 맞나요? 맞아요?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2300kg입니다. 2300은 묵은이 때, 철근이 없을 때 2300이고 철근이 있으면 뭐죠? 240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 이하 1위까지 가고 끝수는 뭐 한다? 사사의원한다. 틀렸죠? 그 다음 콘크리트 최적 계산 시 콘크리트에 배건된 철근의 최적은 제외한다. 맞나요? 맞고? 뭐 계속 맞는데. 5번
재료 및 자재 단계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않을 경우에는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그럼 답이 뭐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것만 틀린 거예요? 1번도 틀려요? 1번 아까 또 맞다 그랬잖아요. 바뀌었어요 생각이? 예, 그래요. 시멘트 벽돌은 3%가 아니고 붉은 벽돌이 3%죠. 시멘트 벽돌은 구워서 만드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거죠. 그럼 몇 프로예요? 굽는 게 3%,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거 뭐죠? 5%. 그래서 이거 5%가 돼야 되죠. 조심하실 게 시멘트 벽돌이고 콘크리트 벽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멘트 벽돌이 콘크리트 벽돌인데 콘크리트 블록이 있죠, 블록. 블록은 몇 프로예요? 블록은 또 4%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틀렸고 3번도 틀렸고 4번은요. 콘크리트 최적 계산할 때 안에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배건돼 있잖아요. 그럼 그 배건돼 있는 걸 제외해요? 아니죠. 제어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제어하지 않는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재료 및 자재 단가에 운반비가 뭐가 돼 있으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 그럼 나중에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니 포함 안 됐는데? 포함이 돼 있으면 몰라도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구입 장소로 현장 가지고 운반비를 별도로 계산해도 되잖아요.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원가 개념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거는 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이것도 이거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옥상평 슬래브 가로가 18m고 세로가 얼마예요? 10m에 몇 층요? 8층의 아스팔트 방수를 했답니다. 그때 방수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면이 수직 파라펫이 뭐예요? 난간. 옥상에 가면 난간이 있어 없어요? 조그맣게 튀어 올라온 난간이 있죠. 그 난간을 파라펫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옥상에 올라가 보면 난간이 뭐다고요? 파라펫. 그러면 이 파라펫의 방수 높이는 얼마래요? 30cm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뭐 찾는 거예요? 면적이죠. 면적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옥상 있죠, 옥상. 옥상 평 슬래브, 옥상 슬래브가 가로가 18m고 세로가 10m예요. 여기에 뭐 한다고요? 방수한다고요. 방수량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방수 면적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면적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방수 여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바닥 방수 면적 얼마예요? 얼마요? 18 곱하기 10. 그래서 180제곱미터 맞나요? 간단하죠 뭐. 그런데 여기만 방수하는 게 아니고 어디도 방수해야 해요? 여기에 난간을 펼쳐보면 원래는 세워져 있는데 펼쳐보면 이렇게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개하면 그럼 이걸 이렇게 모으면 되잖아요. 상자 접듯이. 그러면 난간이 되는 거 맞죠? 이 사면이 하나의 높이가 방수 높이가 얼마라고요? 30cm. 그럼 이거 미터니까 밑으로 고치면 되죠. 30cm를 밑으로 고치면 0.3m. 그럼 다 0.3m. 여기도 0.3m. 여기도 0.3m. 다 0.3m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면적 구할 수 있죠. 18 곱하기 0.3 하면 되죠. 괄호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럼 18 곱하기 0.3 하면 얼마죠? 5.4. 그럼 여기도 5.4 마주보고 있는 거. 여기는 10 곱하기 0.3 하면 되죠. 얼마요? 3. 여기도 3. 그럼 면적 물어봤으니까 다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180 더하기
5.4 더하기 5.4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 끝이죠. 뭐 더한 거밖에 없어요. 뭐 벽잡아서 계산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걸 뭐 수학적으로 푼다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되죠. 전체 면적에다가 이 사각형 4개를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죠. 그게 이제 수학이고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건 생각까지 해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이거 하나 구하고 이거 구해서 곱하기 2하고 이거 구해서 뭐죠? 맞은편에 있는 거 곱하기 2해서 다 더하면 돼요. 그냥 무슨 말이세요? 그럼 이 면적 구한 거잖아요. 그거예요. 뭐 엄청나게 어렵다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 그거 그냥 더한 거밖에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이게 옥상 슬래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겹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방수량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뭐죠? 면적 구하는 거니까 면적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양을 구했다 그러면 세 겹이니까 한 번 아니고 세 번을 곱해야 되겠죠. 그리고 단위 최적 중량을 알아야 돼요. 양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필요 없고 면적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 나오느냐? 193점은 없어요. 6.8 나오나요? 그렇죠? 196.8. 그렇게 하면 계산기 있으니까. 그렇죠? 다 더하면 돼요. 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리고 또 하나.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기둥에 뭘 물어봤어요? 기둥의 전체 중량. 뭐가 아니에요? 최적이 아니에요. 최적이 아니에요. 최적이면 이거 그냥 다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물어봤어요? 중량. 그럼 일단 최적부터 구해서 철근 콘크리트에, 이거 철근 콘크리트라고 했으니까 철근 콘크리트에 단위 중량 곱하면 되죠. 예. 그러면 기둥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가로가 얼마? 40cm. 미터로 고치면 0.4m. 세로 0.5. 그렇죠? 높이 500cm니까 5m. 됐나요? 그럼 미터로 고친 것밖에 없어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0.4 곱하기 그 다음 0.5 곱하기 5.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렇게 구한 건 최적이죠. 그런데 뭘 물어봤어요? 중량을 물어봤죠. 중량을 물어봤으니까 단위 최적 중량 외우고 있던 거 여기 쓰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 최적 중량 얼마? 근데 이제 보셔야 돼요. 단위를. 톤이구나. 그럼 킬로가 아니고 톤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몇 톤? 2.4톤 이렇게 하시면 되죠. 1세제곱미터당 2.4톤, 2,400kg니까.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당연히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워야 풀 수 있지.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건 한 개 일대의 중량이고 몇 개의 총? 20개. 그럼 여기 곱하기 20. 곱하기 20 하면 되죠. 됐나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48 나와요.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 가능하지 않아요? 이 정도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하시면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기사 문제 한 문제니까. 무슨 말이세요? 적사 문제에서 계산 문제는 한 문제예요.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버겁다 그러면 포기하시면 돼요. 어차피 한 문제니까. 우리 상대평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차 과목은 절대평가니까 이거 한 문제 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다른 거 하셔도 돼. 왜냐하면 사람마다 계산 문제 차이가 있으니까 난 계산 문제를 좀 잘한다, 좋아한다 그러면 하셔도 되고 어우 나 계산 문제 복잡하고 시간만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포기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보통 우리가 그 시설개론에서 계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힘들다 그러면 제껴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공식 외워서 할 수 있는 것만 조금 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아까 첫 번째 단계가 2단계였잖아요. 면적 구하고. 두 번째 단계는 그 가로 곱하기 세로의 최적에다가 중량 구하는 거였고 그 다음 단계, 응용 단계. 이 응용 단계까지 한다 그러면 아 나는 적산과 견적 계산 문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응용까지 할 수 있으면 그 세 단계가 다 거의 끝이니까. 자 그래서 14회 시험에서 나왔던 이 기둥의 전체 중량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난이도 자체가 이제 조금 한 단계 올라가는 거, 난이도 자체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능한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가 2단계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서 나오는 게 3단계거든요. 그럼 3단계까지 된다 그러면 이거 가능하다. 나는 뭐 견적과 적산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18번 문제. 길이가 15m, 높이가 3m, 내벽의 발음 두께가 20mm인 모르타르 미장을 할 때, 벽이 있는데 벽에다가 뭐 했단 얘기예요? 미장을 했단 얘기, 미장을. 그럼 미장을 하려면 면적에다가 얼마 두께만큼 미장을 하겠죠. 그럼 그건 뭐예요? 최적이죠, 최적. 그렇잖아요. 어떻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두께든 높이든 최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최적이 나왔는데 재료의 할증이 포함된 시멘트 몰의 양은 얼마? 양을 얼마냐 물어봐요. 중량. 양이 얼마냐 그러면 뭘 얘기한 거예요? 중량. 최적이 아니고 뭐죠? 양, 중량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한 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잘 보시면 길이가 15m. 그러니까 길이가 15m. 그 다음에 높이가 이게 15. 이게 3m. 그 다음에 이만큼의 두께가 지금 미장 발음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높이가 3m. 발음 두께가 얼마요? 20mm니까 20mm를 밀리미터를 뭐로 고쳐야 돼요? 미터로. 왜? 다 단위를 통일시켜야 돼요. 그래야 곱해지죠. 그럼 밀리미터를 미터로 고쳐야 되는데 미터로 고치면 얼마예요? 나누기 1000 하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계산기로 그냥 잘 안 되면 나누기 1000 하면 돼요. 그러면 0.02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이걸 곱하면 체력이 나오잖아요. 얼마죠? 곱하면 얼마 나와요? 0.9 나오지 않아요? 0.9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곱하면. 그렇죠? 0.9. 왜냐면 3, 2, 6, 5, 6, 30이니까. 그다음에 9, 0.9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 이런 계산은 계산기가 하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예, 우리 마음산 할 것도 아니고. 그럼 0.9 이게 최적이죠. 근데 뭐 물어봤어요? 양. 그럼 양을 알려면 우리 뭐 알아야 돼요? 단위 최적 중량. 단위 최적 중량을 알아야 양을 구하는 거예요. 최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두께나 높이를 하면 되는데 중량은 뭘 알아야 되냐면 단위 최적 중량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철근 콘크리트였다면 2.4톤을 곱하면 되죠. 그리고 철근을 뺀 묵은이었으면 2.3톤을 곱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시멘트 물어봤잖아요. 시멘트는 우리가 모르죠. 시멘트의 단위 중량을 알고 있지만 여기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어져요. 친절하게. 여기에 시멘트가 몇 킬로그램이냐면 510kg. 이게 510kg이 뭐냐면 세제곱미터당 510kg 돼 있잖아요.
모르타르 1세제곱미터당 재료의 양은 아래 표와 같다. 그러니까 시멘트가 1세제곱미터당 몇 킬로? 510kg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래의 양은 1세제곱미터당 얼마? 1.1세제곱미터 주어진 거예요. 모래는 어차피 양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하니까.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0.9에다가 곱하기 시멘트량을 물어보면 저기다 얼마 곱하면 되고 510kg per 세제곱미터 이거 곱하면 되고 모래양은 0.9에다가 곱하기 얼마? 1.1 세제곱미터 per 세제곱미터 이거 곱하면 돼요. 되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거.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 문제 부분 형태가 공식을 풀지 않고 이제 푼 거예요. 우리가 공식을 쓰지 않고.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0.9 510 하면 얼마요? 얼마요? 459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0.9 곱하기 1.1 하면 0.99. 그러면 답은 0.99 450 이거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 가능하죠? 뭐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돼요. 공식을 외우지 않고 그냥 적산 견적 부분은 우리가 하게 됩니다. 물량 산출 부분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책 보시면 가로 5번의 재료의 단위 중량이 언제 쓰이는지 알겠죠? 가로 5번 재료의 단위 중량이 언제 쓰이냐면 바로 그때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공구 손녀 나오나요? 공구 손녀가 18회 시험에 나왔는데 공구 손녀는 일반 공구 및 시험용 계측 기구류의 손녀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인력품 사람 있죠, 사람 품의 몇 프로까지? 3%까지 뭐 한다? 계상한다. 그거 하나 3% 체크하셔야 돼요. 3%까지 계상한다는 거. 이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18회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도. 동일한 장소에 수종의 장비 가동 그리고 작업 장소에가 뭐 할 수 있어요? 협소한다든지 소음, 진동, 위험 등의 이유로 작업의 능력 저하가 뭐하면 당연히 뭐냐면 동일한 장소에 수종의 장비 가동이나 장소가 협소하고 하면 공사하기가 더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렵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을 조금 더 해줘야 돼요? 덜 해줘야 돼요? 더 많이 와야지. 그래서 얼마나 할증을 더 가산해 줄 거냐 그 얘기예요. 원래 계산하는 품의 몇 프로까지? 50%까지. 그러니까 원래 2명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그 2명의 50%니까 1명 나오죠. 1명을 더 플러스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3명까지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부분에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있는 내용은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서 동그라미 8번 보세요. 동그라미 8번에 건물 층수별 품의 할증률 나와요? 건물의 층수별 품의 할증률이 나오는데 그 할증률 부분도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2에서 5층 이하인 부분의 할증률은 1%. 그러니까 뭐냐면 층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그걸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의 품의 부분이 더 많이 뭐죠? 늘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에서 5층일 때는 할증이 1%지만 10층 이하일 때는 얼마? 3%. 15층 이하일 때는 4%. 그러면 5층 늘어날 때마다 1%씩 품이 증가하는 거예요. 할증률이. 기본적으로는 몇 프로를 보면 되고 1%로 시작하면 돼요. 아시겠죠? 2에서 5층 이하니까 1%. 그러니까 1층은 뭐 할증을 할 필요가 없는데 2층부터는 할증을 해주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러면 2층부터 5층까지 5층 이하가 1%가 되고 그 다음에 10층 이하가 3%, 그 다음부터 5층 증가할 때마다 얼마다? 1%씩. 그럼 10층 증가할 때마다 얼마가 돼요? 2%씩이 되는 거지. 그래서 10층일 때 3%, 20층일 때 얼마요? 5%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20층 이하일 때 할증률이 얼마냐 하고 18일 때 물어봤어요. 그게 바로 5%. 그 다음에 30층, 이게 20회 때 또 나왔어요. 20회 때는 뭘 물어봤냐면 30층 이하일 때 할증률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7%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2%씩 증가하니까 10층 때마다 5층씩 1% 증가하고.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만 기억하면 돼요. 몇 층 증가할 때마다 10층부터 5층 증가할 때마다 1% 증가한다. 그러면 이건 뭐 다 외우지 않더라도 다 구할 수 있죠, 우리가.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10% 얼마, 15층이 얼마, 20층이 얼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5층 증가할 때마다 1%. 아시겠죠? 그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각 공사별 물량 산출 나와요. 물량 산출 나오는데 철공 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대해서 뭐 거푸집 면적 계산 나오는데 뭐 크게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가로 2번 콘크리트 수량 산출 하고 나오죠. 이거 이제 맨 밑에 보시면 부재 해가지고 철공 콘크리트 중량은 부재의 최적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뭐죠? 높이에다가 재료에 뭘 곱한다? 단위 중량 곱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 설명 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다음 페이지 가로 3번에 콘크리트 재료의 산출량 나오는데 이거 크게 안 보셔도 돼요, 지금은. 그리고 철골 공사 나오는데 이 철골 공사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조적 공사 나오나요? 가로 1번 이거 보셔야 되죠. 가로 1번에 벽돌 공사라 그래서 벽돌 수량 산출한 거 나오나요? 이거 동그라미 1번 별표에서 봐주셔야 돼요. 엄청 많이 나왔죠.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10회, 14회, 19회, 20회, 21회, 22회, 23회 계속 나오다가 24회 때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19회부터 시작해서 19, 20, 21, 22, 23 계속 나왔거든요. 연속으로. 이렇게 연속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테마가 똑같은 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계속 나 있어요. 내다가 24회 때 이거 말고 다른 걸 냈는데 그게 문제 오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원래대로 내자 해서 다시 25회 때 뭐죠? 벽돌량 구하는 게 또 낸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만 바꾸면 되거든. 별 문제 없는 걸로 하자. 괜히 딴 거 좀 머리 쓴 거 다른 거 냈다가 문제 오류가 나오니까 모두 정답 처리했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대로 하자 해서 낸 거예요. 간단해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걸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자 보시면 이겁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벽 면적이라고 볼게요. 벽. 이게 벽돌 쌓기 하고자 하는 뭐다요? 벽의 면적. 됐나요? 이거 세운 거 이제. 평면이 아니고 뭐죠? 세운 거. 이렇게 해서 벽을 쌓을 겁니다. 그럼 벽 면적을 왜 알아야 되냐면 벽돌량을 산출하려면 벽의 면적을 알아야 그 면적에 들어가는 벽돌이잖아요. 그래야 면적이 커지면 벽돌량도 많아질 거고 벽 면적이 적어지면 벽돌량도 적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벽 면적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건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벽돌량을 구하세요. 그럼 단위가 몇 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몇 장이라고도 해요. 몇 장이라고도 하고 몇 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벽돌량을 구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벽돌량은 뭐부터 구한다고요? 벽의 면적. 벽 면적 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딱 합니다. 1m 1m 있죠. 이 1m 1m에 들어가는 벽돌 양 있죠. 그걸 딱 정해 놓습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모든 공식은 처음에 했던 내용에서 다 유추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 아까 설명한 거예요. 아까 콘크리트에 대한 철공 콘크리트의 중량 기억나세요? 중량 구하라고 그러니까 최적에다가 단위 최적 중량 곱했죠. 그러면 중량이 나왔죠. 이거는 뭐냐면 벽돌량을 구하라고 했고, 벽돌량은 벽면적이 커지면 벽돌량도 많아진다면서요. 그러면 1m 1m에 대한 벽돌량을 구해놓고 거기다가 면적이 커지면 배수죠. 거기다가 면적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즉 뭐냐면 단가 개념처럼 1m 1m에 들어가는 벽돌량을 구해놓는 거예요. 먼저. 됐나요? 그걸 단위 수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단위 수량은 뭐냐면 뭐가 아니에요? 물량이 아니에요. 1m 1m 1제곱미터에 들어가는 벽돌량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거 알면 벽돌에 들어가는 벽 면적만 곱하면 전체 그 벽 면적의 벽돌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m 1m 들어가는 벽돌은 벽돌의 치수 계산했겠죠. 그럼 뭐도 계산해요? 줄눈 크기도. 그러니까 줄눈 10mm 포함해서 다 계산한 값이에요. 1m 1m에 들어가는 벽돌량은. 근데 이게요. 뭐가 다르냐면 면적은 동일하지만 뭐는 달라져요? 그렇죠. 벽 두께가 달라져요. 두께가 두꺼우면 벽돌량도 많아질 거고, 두께가 얇으면 벽돌량도 적어질 거고, 그래서 벽돌 두께에 따라서 1제곱미터당 들어가는 벽돌량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실제로. 그 계산한 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시험장 가서 벽돌 한 장 크기 그려가지고 줄눈 크기 그려서 이게 몇 개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밑에 벽면적 1세제곱미터, 즉 벽면적 제곱미터당 단위 수량이란 거 나와요.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걸. 벽돌이 두 가지가 있어요.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 표준형이 있고, 210 곱하기 100 곱하기 60이 뭐죠? 기존형이 있어요. 기존형 안 보셔도 돼요. 뭐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표준형. 좀 어딘지 못 찾고 있죠. 지금 맨 위에 벽돌 공사에 동그라미 1번 벽돌 수량 나오고 박스로 공식 나오고 그 밑에 보면 벽면적 제곱미터당 단위 수량이라는 거 나와요. 그 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표에서 표준형 벽돌만 기억하면 돼요. 기존형은 안 보셔도 돼. 그럼 딱 표준형 보니까 벽 두께가 0.5B일 때는 몇 장? 75장.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1m 1m당 벽 두께가 0.5B 벽 두께일 때는 여기 얼마 들어간다? 75장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1.0B일 때는 149장. 그 다음에 1.5B일 때는 224. 2.0일 때는 288, 298. 계속 이제 증가하겠죠. 이걸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벽 두께가 주어질 거예요. 벽 두께가 0.5B일 때 벽 면적이 얼마인지 아니면 벽 길이가 얼마, 벽 높이가 얼마일 때 벽돌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반드시 벽 두께가 주어져야 돼요. 안 주어지면 못 풀어요. 이거는.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뭘 하냐면 벽 면적에다가 곱하기 단위 수량 벽 면적 1제곱미터당 들어가는 벽돌량을 벌써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걸 뭐 해야 돼요?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두 줄을 외워야 되는데 한 줄만 외울 수 있도록 제가 해줬죠. 그렇잖아요.
그럼 한 줄은 외울 수 있겠죠? 대답이 시원찮은데요? 와, 이거 뭐 한 줄도 장난 아닌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협상을 해야죠. 1.0만 합시다. 그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단위 수량이 1.0b 벽 두께일 때 1제곱미터당 몇 장이라고요? 149장. 이게 1제곱미터당. 이거 하나는 외울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 협상했어요? 이거 하나 외우셔야 돼요. 하나 외우기로 해놓고 안 외우시면 안 돼요. 오케이. 이거 하나만 합시다. 그럼 나머지 나오면 어떻게 하면? 아니 여러분 협상했잖아요. 이거 하나만 외우기로. 그럼 나오면 또 틀리면 되지. 뭐 걱정이에요. 아니 과감하게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놓고 또 뭐죠? 이게 나오면 와 이게 나왔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외우면 다 외우고. 무사히세요? 예. 이것만 합시다. 이것만. 왜냐하면 이게 시험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이거를 외우면 나머지는 그냥 나옵니다. 왜냐하면 1.0의 반이 얼마예요? 0.5b죠. 그럼 149 나누기 2 해보세요. 74.5죠. 74.5라는 벽돌을 장수는 없어요. 무조건 올려야지. 그럼 얼마예요? 75 나왔죠. 그러면 1.5b는 0.5와 1.0을 더한 거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24. 됐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2.0도 해야 되냐? 2.0은 1.0에 곱하기 2예요.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2.5가 2.5 안 나와요. 2.0까지 하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가 10, 여기가 얼마? 5. 10 곱하기 5 하면 되고 곱하기 벽 두께가 예를 들어서 1.0b입니다. 그럼 여기 얼마? 149. 끝. 이 끝. 그리고 계산기로 10 곱하기 5 곱하기 149 누르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오겠죠? 그게 답. 간단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시험지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20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단. 아파트 단지에 화단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관리시에서. 화단 벽체를 조적으로 시공하고자 한다. 길이가 얼마? 12m, 높이가 1m고 두께가 1.5b로 쌓을 때 콘크리트 벽돌과 붉은 벽돌의 소유량은 얼마냐? 자, 여기. 무슨 양이에요? 소유량은 할증 포함이다, 포함 아니다? 포함이다. 기억나세요? 만약에 여기가 정미량이었으면 할증 포함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미량은 할증을 포함 안 해요. 근데 소유량은 할증을 포함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산하고 할증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증. 우리 할증 배웠죠? 콘크리트 벽돌은 할증이 몇 프로? 5%. 붉은 벽돌은 몇 프로? 3%. 그거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벽돌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높은 문제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표준형 벽돌 쓰고 줄눈 10mm고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려서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벽 두께가 지금 1.5b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벽 두께가 1.5b인데 내부 콘크리트 벽돌이 두 개로 지어진 거예요, 지금. 한 줄은 1.0b로 하고 한 줄은 0.5b.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1.5b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줄은 1.0으로 짓고 쌓고 옆에는 뭐죠? 0.5로 해서 그 두 개 합쳐서 1.5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b는 콘크리트 벽돌로 쌓았고 0.5b는 뭘로? 붉은 벽돌로 쌓았어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할증이 틀린 거예요, 이게. 할증이.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할증이. 뭐는 똑같지만 정밀항은 똑같지만 정밀항은 솔직히 상관이 없죠. 무슨 말이세요? 콘크리트 벽돌이든 붉은 벽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소요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할증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구하라고 그러면 일단 벽돌량 구하는 공식은 벽 면적 곱하기 뭐죠? 단위 수량. 이게 돼요. 그럼 여기서 붉은 벽돌과 콘크리트 벽돌과 붉은 벽돌 나눠서 구하면 되죠. 그러면 붉은 벽돌 그리고 콘크리트 벽돌 벽 면적은 둘 다 똑같죠. 12 곱하기 1 그럼 얼마예요? 12죠. 12 단위 수량만 이제 보면 되는데 콘크리트 벽돌은 1.0B죠. 1.0B는 149 아니죠. 이게 붉은 벽돌이 0.5죠. 0.5니까 0.5는 75 여기는 얼마? 149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되게 뭐 말이 길어서 어렵게 보이는 것 뿐이지 이거밖에 안 한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정밀량 됐나요? 그래서 저기서 정밀량이라 했다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이야. 12 곱하기 75 답 12 곱하기 149 답 이렇게 돼요. 근데 뭐 물어봤기 때문에 소유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다가 할증을 곱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붉은 벽돌이죠. 붉은 벽돌의 할증 몇 프로? 3% 얼마 곱해야 돼요? 0.03 맞나요? 예. 이 0.03을 하는 순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벽돌량이 몇 장 나왔어요? 100장 나왔어요. 무슨 양이? 정밀량이. 그럼 할증을 해라고 그래서 할증이 3%다. 그럼 3%를 곱해요. 0.03 얼마 나와요? 몇 장? 3장이죠. 주문을 3장을 했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3장은 원래 값에 뭐 하는 거예요? 더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걸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100장 있잖아. 100장 더하기. 그리고 그 100장의 할증이 0.0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장에다가 3% 한 값을 더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공통인수 100 있어요 없어요? 공통인수 100 있죠? 앞으로 끄집어냅니다. 100. 그러면 여기 1 남죠? 1 플러스 여기는 0.03 남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1.03. 그래서 앞으로는 할증을 곱해라 그러면 할증은 그 할증 값에다가 100%인 1을 더한 값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뭘 곱해요? 1.03 됐나요? 앞에 1을 붙이는 거예요. 왜 1을 붙이는지 알겠죠? 그거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0.03이 아니고 뭐가 돼요? 1.03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 곱해야 돼요? 1.05 왜? 콘크리트 벽돌은 할증이 5%니까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 5%니까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기로 이거 계산해서 풀면 답이 나올 거고 이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해 보면 답은 4번 콘크리트 벽돌은 1878 붉은 벽돌은 927 맞아요? 그렇게 나와요? 나오겠죠 뭐. 그렇죠? 됐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어때요? 어려운 문제 본 느낌?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게 즉산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근데 솔직히 뭐 안 했냐면 곱하기밖에 안 했어요. 나누기도 안 했어. 나누기 있으면 좀 어려운데 나누기도 안 했다고. 더해하고 곱하고 그 두 가지 쓴 거예요. 두 가지. 루트도 안 나왔어요. 루트도.
예? 루트도 없다고 지금. 미분적분은 더욱도 없고 삼각함수 그것도 없어요 지금. 곱하기, 더하기 이것만 한 거예요 지금.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모르타르 양 구하는 거 나오나요? 모르타르 양 구하는 것은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모르타르 양 구하는 거는 아직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블록 공사 나오나요? 블록도 똑같아요. 블록 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블록 구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블록 구하는 것도 똑같이 벽 면적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단위 수량. 똑같아요. 벽돌량 구하는 거. 대신에 뭐가 틀려요? 단위 수량이 틀리겠죠. 벽돌하고 크기가 틀리니까 수량이 틀릴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 수량은 벽 면적 1세제곱미터당 단위 수량은 기본형 블록일 때는 몇 장? 16장. 그러니까 1건 1제곱미터당 기본형 블록을 쌓았을 때 몇 장이냐면 13장, 13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장려형은요 17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17 됐나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지. 근데 물어봅니다. 그럼 벽 두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블록은 벽 두께가 동일합니다. 왜? 블록은 몇 겹을 가지고 쌓지 않아요. 무조건 한 겹으로만 쌓습니다. 그래서 이건 벽 두께가 필요가 없어요. 훨씬 간단하죠. 블록이 나오면. 블록은 그냥 기본형일 때하고 장려형 블록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형이라 그러면 13. 기본형은 뭐냐면 390으로 시작하는 블록의 크기. 그 다음 장려형은 290으로 시작하는 블록의 크기.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두 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르타르 양은 벽 면적에다가 면적당 쌓기 모르타르의 단위 수량이라고 해서 그 값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 값을 뭐 하면 돼요? 그냥 곱하면 돼요. 네. 벽 면적에다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기타 공사 부분 나올 겁니다. 기타 공사에 옥상 방수 면적 산정하는 거 나오나요? 아까 우리 풀었던 거.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 공식처럼 하지 마시라고. 공식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풀는 대로 면적 다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로 3번 미장하고 타일 공사 나오죠. 미장 공사 수량도 뭐 공식이라는 게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예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예제 문제 아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타일 수량 산출 나오나요? 이 타일 수량 산출하는 것은 13에 17에 두 번 나와서 이거는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 수량 산출하는 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타일 수량 하는 거는. 타일 수량은 계산하는 거는 자, 얘기 한번 볼래요? 타일 수량은. 자, 타일을 여기다 붙일 겁니다. 그렇죠? 타일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건 타일을 붙이고자 하는 시공 면적이에요. 시공 면적. 그럼 이 시공 면적에다가 타일을 몇 장 붙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이 강의실의 면적에 사람이 몇 명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구할 거예요? 여러분 뭐 물어본 거예요. 이 강의실에 몇 명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구해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적 바운더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정도가 그 사람의 면적이지만 좀 팔도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팔 공간도 조금 더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근데 타일은 타일 한 장에 옆에 뭐가 들어가요? 줄눈까지 한 면적을 고려해야 된다고. 아, 타일 한 면에다가 그 옆으로 가는 줄눈 면적, 줄눈 크기까지 더한 값이 한 면의 크기가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게 보통 타일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거의 같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쪽 다른 한 면 크기와 또 줄눈 크기 나와야 안 나요?
줄눈 크기는 동일하거든. 이쪽과 이쪽 가로 세로가 다를 리가 없어요.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죠. 이거는 타일의 한 면의 크기, 여기는 줄눈 크기. 그거 두 개 더하면 타일 한 면의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타일 한 장 한 면의 크기, 또 뭐예요? 줄눈 크기 더하죠.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럼 이 면적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자, 감 잡았어요? 이 타일 한 장이 몇 장 들어갑니까? 물어보면 전체 면적에다가 이 타일 한 장이 가지고 있는 면적을 나누면 개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몇 명 들어가느냐 물어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면적 구해가지고 이 강의실 바닥 면적을 나누면 사람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무슨 공식이에요? 무슨 알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안에 몇 개 넣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타일 한 장의 면적을 이 시공하고자 하는 면적에다 나누면 되지. 아, 그러면 이 얘기네. 타일 양을 구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죠? 무슨 면적에다가 타일을 붙이고자 하는 시공 면적에다가 뭘 나누면 된다고요? 타일 한 장. 줄눈을 포함한 타일 한 장에 대한 뭐죠? 면적을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물어보는 거. 그럼 타일 한 장 면적은 어떻게 되는데요? 타일 한 장의 면적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근데 그 가로가 뭐예요? 타일 한 변의 뭐죠? 크기 그리고 플러스 줄눈 크기. 이게 가로죠. 그런데 세로도 똑같죠. 세로도 뭐냐면 타일 다른 한 변 크기 플러스 줄눈 크기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리고 위에는 시공 면적.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끝. 그걸 공식화 시킨 게 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밑에 보시면 타일량 과세하면 시공 면적 곱하기 단위 수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시공 면적에다가 타일 한 장의 크기를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된다고. 그래서 그 단위 수량이 보면 타일 한 면의 크기 플러스 줄눈 나와요? 밑에 참고사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밑에다가 되든 어디가 되든 옆에다가 바로 이걸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죠. 이걸 적든 적어 놓으시면 된다고. 머릿속에 공식을. 시공 면적에다가 타일 한 장 면적을 나눈다. 시공 면적에다가 타일 한 장 면적이 타일 한 변의 크기 플러스 줄눈 크기 곱하기 타일 다른 한 변 크기 플러스 줄눈 크기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렇게 돼.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한번 풀어보면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 좀 이해를 해요. 자, 이거는 뭐 크게 지금 볼 거 없고, 자 이겁니다. 문제 하나 딱 풀어보면 감이 와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적산 문제는 이 적산 계산 문제는 공식 하나 적어놓고 예제 문제 하나 해놓고 공식 하나 적어놓고 예제 문제 하나 해놓고 그럼 끝. 됐나요? 계산 문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공식 하나 해놓고 그 공식에 해당되는 문제 나해놓고 그거 계속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산 문제가 많이 안 나오니까 굳이 그걸 매일 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회계는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회계는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풀어보셔야 돼요. 수업을 듣고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공식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거고 그 공식에 해당되는 유형이 계산 문제 유형이 있을 거잖아요. 이 공식이지만 유형이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조금씩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딱 정리해 놓으면 되지 뭐.
정리해놓고 그걸 뭐죠? 매일 나는 한 개 테마에 해당되는 걸 매일 한 문제씩 한 페이지씩 그걸 풀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풀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계속 풀어 제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다 기출문제겠죠. 어차피 기출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다 숫자가 바꿔 나와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회계는. 자, 타일 한 장의 크기가 200 곱하기 200이고 줄눈 너비가 6mm일 때 벽면적 100제곱미터에 소유되는 타일의 무슨 양이에요? 정미량. 할증 고를 필요 없어요. 정미량이니까. 그럼 타일의 장수를 물어봤으니까 타일 장수는 아까 얘기했죠. 시공 면적에다가 타일 한 면의 크기 나누면 되죠. 시공 면적이 얼마인데요? 100. 벽 면적이 100이라고 했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타일 한 장의 크기 곱하면 되죠. 한 장의 크기가 200, 다른 한 면도 200 똑같죠. 근데 한 면이 200이지만 줄눈 너비가 얼마예요? 두 개 더해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죠. 가로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조심하실 거 200mm죠. 근데 위에 단위가 뭐예요 지금? 미터죠. 그럼 미터로 바꿔야 계산이 돼요. 아니면 미터를 미리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단위를 맞춰주셔야 돼. 근데 보통 미터로 바꾸는 게 편하니까 200mm를 미터로 고치면 얼마예요? 0.2 미터 플러스 6mm죠. 6mm. 6mm를 다시 여기 더해야 되는 거 맞죠? 6mm를 미터로 고치면 0.0006 그렇죠. 1000을 나눈 거니까 공이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죠. 됐나요? 1000을 나눈 거니까 공이 3개 있어야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6이잖아요. 6이잖아요. 그럼 1000을 나누는 거잖아요. 거꾸로 하면 돼. 거꾸로. 1000을 나눈 거니까 공이 3개 있어야지. 그럼 점을 여기다 찍어요? 아니잖아요. 점은 여기 찍잖아요. 점은 나중에 찍으면 돼. 계산기를 안 쓰고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됐나요? 그렇게. 되죠? 이거 됐나요? 이게 한 면. 그리고 곱하기. 이거 똑같이 쓰면 되죠? 똑같이 쓰기 전에 이거 두 개 뭐 하면 돼요? 미리 더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0.206 이렇게 돼요. 어차피 이게 0.206이니까. 되나요?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계산해요? 계산기에 어떻게 두드려요? 계산기를 일단 뭐 눌러요? 100 누르죠. 100 누르죠. 그리고 나누기 누르겠죠. 그리고 0.2 누르겠죠. 그리고 더하기 누르겠죠. 그리고 0.06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0.206이니까 0.206 곱하기 0.206 곱해요 안 곱해요? 곱해서 여기 적어놓죠. 적어놓고 100에다가 다시 뭐죠? 이걸 나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죠. 돼요. 되는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산기로 100 누르죠. 나누기 누르죠. 그리고 뭐 나눠야 돼요? 0.26을 나눠요. 또 나누기 누르죠. 뭐죠? 0.26 나. 이렇게 해야지. 그럼 옆에다 적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 두 개를 곱해 놓고 어떻게 하냐? 이거 계산기로 더해요. 또 다시. 더해서 여기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두 개 곱해 가지고 여기다 적어 놓고 100 누르고 다시 또 나누기 하고 이거 또 누르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누르고 나누기 누르고 이거 계산하면 0.26이죠. 0.26 집어넣고 또 나누기 누르고 뭐예요? 0.26 하시라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두 번 계산을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아시겠죠? 그렇게 줄이라고 시간을.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2 4 5 6 23 23 5 6 4 9
4구 원래 4, 8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뒤에서 4, 4, 5 입힌 거예요. 그죠? 그래서 4구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계산 문제 1편 구조의 계산 문제는 이게 답니다. 이게 다. 됐나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길게 하긴 했는데 계산 문제라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